삼전이 근처 가면은 팔아주고 비중을 늘려주는 이 작업을 아마 뭐 2, 3분기 안에 할 것 같고 그 정도가 매매 계획에 서 있는 정도? 안녕하세요. 언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조선이 다시 스물스물 오르기 시작하다가 어제 오늘 시세를 확 주고 있어요. 그치,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거기서 이런 말을 했대. 2007년 아시잖아요. 점점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2007년에 주가가 한 3배 올랐거든. 뭐 지금은 이제 주가 오르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거고 이전에 했던 뭐 고가 수주들이 1분기부터 잡힐 거다. 안 잡혀더라도 2분기부터 잡힐 거다라는 거를 해제는 아니지만 그냥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거. 결국 그 당시에 환율이랑 신조성과 중요했잖아. 그래서 한 21년, 22년 그 시절에 환율이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P 곱하기 Q에서 이제 C를 빼면은 지금 이제 영업이익인데 결국 그 당시에 P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신조성과 환율 그리고 Q는 뭐 그 당시에 인력들의 뭐 회전율 C는 뭐 그냥 이제 후판 가격이지. 그 당시에 뭐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높았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예상할 수 있는 영업이익의 캡이 정해져 있었는데 다만 이제 그걸 사람들이 트럼프 리스크다 뭐니 하면서 사실 그렇지 않은데 트럼프 리스크에서 가장 안전한 거는 사실 조선이었잖아. 트럼프가 되니 많이 하는 시점에는 좀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맞아요. 트럼프가 되고 나서는 사실 트럼프가 관세를 하든 뭘 하든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조선 섹터였단 말이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영역에서 제일 잡아야 되는 자산은 조선이나 방산이나 비트코인 정도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실제 나도 방산 빼고는 비트랑 조선을 들고 있는 게 어쨌든 트럼프 리스크에서 우회해서 자산을 보유해야 되니까 지금 특히나 조선 비트코인 아니면은 들고 있을 만한 게 없는 거지 내 입장에서. 트럼프 장남이 30일에 조선소 방문한대요, 한국 와가지고. 지금 약간 한국 오면 다 조선소부터 방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된 날 윤통한테 전화해서 조선 얘기하듯이 맞아. 그때 우리가 느꼈잖아. 이거 앞으로 계속 있을 일이다. 이런 좋은 모멘텀이 조선 섹터에는 즐비할 거다.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 조선은 되게 매력적인 산업재니까. 그리고 선택지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이제는 진짜 최고다 할 만한 게 지금 조선 말고 많이 안 남아서 다른 게 너무 많이 지고 와서 이제 뭐 2차 전지라고 할 수도 없고 그치. 반도체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전에 조선을 꺼내게 된 이유가 한국이어야만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잖아. 맞아. 한국이어야만 하는 그 섹터를 찾자 해가지고 우리가 조선, 미용, 먹고 마시고 바르고 식품, 있는 이런 네. 쪽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그쵸. 이런 쪽이랑 그 다음 뭐 방산, 조선 요 정도 빼면은 사실 의외로 뭐 반도체나 2차전지나 이런 쪽들은 한국이어야만 한다라고 하기에는 압도적이지 않았잖아. 너무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너무 많죠.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고 과거를 회상해보면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보면은 트럼프가 계속 세게 지르고 약간 수습하고 지르고 수습하고 하잖아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아 쟤도 말만 세게 하지 정상인의 범주에 있는 애구나. 그걸 알아버려서 문제지. 그쵸. 그걸 몰랐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네. 그걸 학습해버렸어. 그러니까 쟤도 치킨 게임 하면 결국 멈추겠구나. 멈추지 않는다는 거를 진짜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미 패가 너무 까졌어. 트럼프는 결코 저래도 진짜로 항공모함 타고 여기 주차하는 애는 아니야 라는 확신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딜이 안 되잖아. 쟤는 빠꾸 없네? 진짜 눈가 돌면은 그냥 우리나라 바로 바다 앞에다 항모 띄우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은 딜이 되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다라는 소문이 너무 많이 퍼졌으니까 이 관리 못한 거지 사실. 그 보안 관리 잘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1기하고 2기하고 너무 큰 차이지. 트럼프는 사실 평화주의자다 라는 걸 세상 사람이 너무 많이 알게 됐어. 그러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말만 세게 하지 뭐 별거 없어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까 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치.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리스크가 더 나올 게 많이 없다. 왜냐면 얘는 어차피 이제 질러도 그냥 흐름대로 간다. 결국 세상 흐름대로 가야 돼서 그 영향력이 없다. 그런 시점으로 가서 변동성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 트럼프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초기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은 지금 한 것 같아. 과연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잘 아직 그려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거를 단기간에 다 했어요. 지금 한 5개월, 6개월 만에 거의 쇼츠야. 쇼츠 다 뽑았어. 쇼츠물 다 나왔어. 네. 그래서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변동성은 확실히 조금 더 안정적일 수는 있겠다. 네. 당분간. 다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사이클의 흐름이나 지금 위장 분위기가 어제 오늘 쭉 튀고 있는데 어쨌든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이렇게 안정되는 흐름은 보여.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꼬리 내렸단 말이야. 관세 막 지르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타협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잖아. 중국이 먼저 꼬리 내는 게 아니라 과거랑은 조금 패턴이 다르지. 근데 이 과정에서 핵심은 미국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미국의 통화 공급량을 M2라고 그러잖아. 네. M2랑 금값은 항상 어느 정도 비례하면서 가는데 지금 통화 공급량이 적은데도 금값이 오른다는 거는 미국에 대한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깨지고 있다라는 반증이잖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달러가 초약세인 이 시점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냐는 쉽지 않지.
그렇지. 일반적으로 사람 간에도 신뢰 쌓는데 오래 걸리잖아. 깨지면은 그걸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이거랑 되게 비슷할 거야. 달러가 초약세로 이미 들어왔다. 근데 그걸 회복하는데 V자로 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미국의 주식이 단기간에 이전과 같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한 수익률이 이전처럼 엄청나게 기대감에 차면 안 되고, 왜냐면 그 미국 전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수익률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잃은 자본들은 다른 나라 자산으로 가거나 뭐 금 비트로 가거나 그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시장이 엄청 좋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등락이 좀 있을 거다. 그럼 지금 동광님 스타일로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뭘 더 살 것도 없지만 딱히 포지션을 정리할 것도 없는 작년 버는 거 올해 까먹지나 말자 라는 이제 가장 지금 마음이 편한 포지션을 올해 구축한 게 삼전 메리츠 조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조금 더 사게 됐는데 레버리지까지 껴서 이 포지션을 내가 최선인가라는 질문을 자기 전에 맨날 하거든. 약간 조선 비중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뭐 후회받지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그런 거는 좀 아쉽진 않지만, 만약 조선이 늘려주면은 다시 살 의향이 있다. 삼전이 한 6만 원 근처 가면은 팔아주고 조선 비중을 늘려주는 이 작업을 아마 뭐 2, 3분기 안에 할 것 같고, 비트코인은 아직 팔 의향은 없고 그 정도가 매매 계획에 서 있는 정도.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